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시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될 때만 하더라도 달서구는 왜 안 됐느냐, 달서구가 이번에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고 저도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대구시 전체가 조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전 지역이 걸리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진 않았었고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주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달서구만 지정이 되었다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자자들이라거나 투기꾼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정부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한 발 앞서서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들이라거나 아니면 결과물들을 토대로 앞선 대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어떤 부동산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은 나온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로 인해서 파생될 효과는 무엇인지 조금 짐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 자료를 보면 오늘 날짜로 나오게 되었고요. 규제 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 단속 강화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구 7곳, 7개 구 모두가 포함이 되었고 이것들을 포함한 총 36군데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산도 정말 몇 군데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시들은 웬만해선 다 이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 18일 금요일 00시부터 규제 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대구는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대구 7곳,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포함되게 되었고요. 이 중에서도 달성군의 몇몇 지역은 제외가 된 상태이고 우리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산 역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산도 몇몇 지역을 또 제외하고 포함이 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느냐. 초저금리, 금리가 너무 낮아 있는 상태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 그리고 전세가율 상승, 전세가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 역시 탄탄해지는 그런 상황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택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상승세였습니다. 추격 매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고 호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실거래가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광역시나 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가 너무나도 많이 확산이 되었고 또 이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합산 중과 배제이기 때문에 투기성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수요자들의 보호되는 정책이 훼손되고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정하는 기준에는 정량적 요건이랑 정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 요건이란 것은 말 그대로 기준되는 어떤 수치를 초과하면은 된다라는 거고 정성적이라는 것을 뭔가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 여기는 안 묶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요건, 즉 뭔가 수치화된 것만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을 안 했을 때 예상되는 풍선 효과가 너무나도 클 거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풍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풍선이라고 쳤을 때 한쪽을 규제하니까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을 때 달서구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이번 대구와는
큰 상관이 없으니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온 게 일부 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규제 지역을 지정 가능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했거든요. 내일부터 대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거지만은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읍면동 단위로는 언제든지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해제될 가능성이 보여진다 혹은 해제가 되었다라는 정보가 들려지자마자 그것은 또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개월마다 지정되어 있는 곳에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이 해제 여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제될 가능성도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세금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증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팔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쓴다라거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합동 점검이라는 거고요.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및 혹은 미성년자 편법 증여, 의심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 즉 4개월 동안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지정안으로 인해서 추가된 곳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규제 지역 지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17년 9월 6일부터 있었고 저번 11월 20일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었는데, 오늘 날짜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주석 10번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가창면, 구지면, 합인면, 농공읍, 옥포읍, 육아읍 및 현풍읍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현풍읍이 좀 대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또 관심을 좀 가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산 역시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거든요. 자, 주석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양읍, 진량읍, 암양읍, 와천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이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들은 아닌 거고요. 특히나 경산 같은 경우에도 2호선 라인의 생활권 지역들이 있죠. 뭐 중산동이라거나 그런 곳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산자이가 조금 이슈가 되었었는데, 변수가 너무나도 커지게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고요. 이 지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이 포함됩니다. 정량적은 어떠한 수치를 넘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성적은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지정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가 막히게 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즉 LTV가 0이라는 거고요. 너가 어찌됐든 투자 용도로는 사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구입하고 6개월 이내에는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는. 자,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는 LTV가 한 70% 정도였지만은 이제부터는 한 50%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민이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10%를 우대해줘서 60%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이 많이 늘게 되죠.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양도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이 되고요. 종부세 추가 과세 및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상향됩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 안으로 움직일 때는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세율 50%가 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대구 전체가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성구의 역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들은 결국 뭐를 뜻하냐면 다주택자는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똘똘한 한 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야, 그럴 거면 그냥 수성구 가서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거거든요. 수성구는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대구 전체의 조정 대상 지역 선정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역풍선 효과가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구 달성군까지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현풍은 그 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테크노라고 하는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남구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내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될까? 가까운 곳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경북 구미 같은 경우에도 조금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매 물건 및 거래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 오늘 밤을 기준으로 거래량들이 꽤나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거주자 위주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 실거주자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호가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6개월 단위로 지정 해제를 계속해서 건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대구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조정 대상 지역까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조정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조정장이 언제쯤 올 수 있을 것이냐,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단위마다 이런 것들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장이라거나 하락장이 생각보다 길게 갈까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지정은 되었지만 안 오른 지역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서구의 성서 같은 지역들은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묶인 것을 보다 보면 다음번 회차에 있어서는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는 몇몇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대상 지역 선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엔 정부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풍선 효과가 지속이 되었을 때는 결국 저번 영상에서도 저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야지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6개월 단위로 해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그냥 똘똘한 거 한 채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지고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즉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집을 사기에 좋은 기회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특히 분양시장에 있어서 청약을 많이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